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3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강의록의 마지막 단원인 연결 형식과 또 카르탕의 구조 방정식 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결 형식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 형식이란 이것도 일반적인 n차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실용적인 상황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에 이제 여기 이제 주어진 틀장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틀장의 성질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두 가지 1차 형식인데요. 그것이 하나가 연결 형식이고 하나가 쌍대 1차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장 E1, E2, E3가 임의로 주어진 틀장인데요. 틀장이라 함은 이제 그 말은 각 점 P에서 E1P, E2P, E3P가 그 정규, 직교, 기저라는 뜻입니다. P가 P의 그 접벡터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냐면은 이제 이 틀장이 이제 여기 3차원 x, y, z에서 각 점 P마다 P1이 있고 P2가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틀이 달려 있고요. 또 다른 점에서 여기 점 P2에 틀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각 점마다 틀이 달려 있는 이런 것으로 틀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틀장이 이제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 주어진 방향으로 각 벡터장의 그 변화율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벡터장의 변화율은 각 점에서 이 벡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주어진 틀장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나타내는 이 개수들을 우리가 사실 연결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대략 말하면은 이 아이의 어떤 변화율과 E1, E2, E3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연결 형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이런 것에 이제 왜 관심이 있는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제 그 약간의 동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차원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곡선이 있다. 어떤 3차원 안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각
이제 각 점에서 이 곡선,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미분기약 시간에 이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곡선으로부터 그 각 점에서 곡선의 성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TNB 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점에서 그 곡선에 접하는 방향으로 벡터장을 우리가 T라고 하고요. 각 점에서 그 곡선이 이렇게 휘어진 방향, 곡선이 있으면은 그 곡선의 이런 소위 말하는 곡률 중심 방향으로의 그 벡터장을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그 두 개의 벡터장의 또 수직인 T, B라는 벡터는 우리가 동법 벡터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T와 N을 매적해서 어떤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NB 틀장이 이제 TNB는 이 곡선 위의 틀장인데요. 이 TNB가 곡선의 많은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곡선의 성질을 담고 있는 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T를 이제 T 방향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T 방향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n의 상수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상수배가 이제 n의 상수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오는 사실이 이제 있는데 그 상수배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곡선의 곡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곡선이 직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B 벡터를 T 방향으로 미분하면 이거에는 어떤 또 역시 n의 상수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상수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 상수의 이제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열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이 또는 비틀린 줄이라고 해서 곡선이 얼마나 어떤 주어진 그 평면에 비해서 비틀려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곡선의 불변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곡선이 주어진 곡선을 묘사하는 주어진 틀장에서 그 틀장의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그 미분을 다시 TNB로 TNB의 상수배, 그러니까 TNB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이 상수들이 또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틀장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TNB는 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특별한 틀장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틀장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미분을 한 것이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특수한 경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한 것이 있고요. 곡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3차원 안에서의 어떤 이런 곡면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년 미분기약 시간에 3차원 안에 있는 어떤 이제 2차원 점들을 집하는데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곡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곡면 위에서도 우리가 곡면에서 어떤 점 P가 있으면은 곡면에 이제 어떤 접하는 두 방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접하는 두 방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곡면에 이제 수직인 두 벡터의 수직인 그런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방향을 제가 이거를 곡선의 언어를 따서 XU, XV
하고 그 법 벡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U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XU 방향으로 XU를 이제 미분을 한 것을 이제 XU의 XU, XV, 어쩌고 U 이런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나오는 이런 상수들이 사실 다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차원 안에 이제 포함된 3차원 R3 유클리드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2차원 공면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벡터장 이제 세 개의 벡터장인데요. XU, XV, U 이것들을 가지고 또 이런 우리가 그것들을 미분한 것을 다시 그 세 개의 벡터장의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앞에 붙은 상수들이 공면의 성질을 묘사하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곡선이나 공면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3차원 R3의 어떤 일반적인 틀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이론을 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 형식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 P는 R3의 점이고요. 그 주어진 점에 대해서 V라는 것을 점 P에서의 적벡터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틀장이 E1, E2, E3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을 V 방향으로 변화해 공면도 함수를 취하면은 다시 이게 V가 P에서의 적벡터니까 이것이 P에서의 새로운 적벡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E1, E2, E3가 틀장이니까 그 말은 TPR3의 기저라는 뜻이고 특별히 그 벡터를 이렇게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툴을 VP 방향으로 미분한 것도 똑같이 쓰고요. 이 3를 VP 방향으로 미분한 것도 똑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E1, E2, E3가 정규 직교 기저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E1, E2 다시요. 점 P 했을 때 E1P, E2P, E3P가 DPR3의 지금 정규 직교 기저니까 여기서 우리 그 정규 직교 전기 그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등식에서 예를 들어서 VP의 E1에 E1이 지금 이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EJ를 했다고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E2를 내적했다. 그러면은 정규 직교 기저니까 다 지워지고 여기 앞에 붙은 상수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계산하면은 C1J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VEI에 EJP를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CIJ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V를 하나 고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CIJ는 지금 적 벡터 V에 의존하는 함수이니까요. 의존하는데 특별히 여기 앞에 제가 V 대신에 A를 넣었다. 죄송해요. V 대신에 AV를 넣었다.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이 공변도 함수 성질에 의해서 A가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V 더하기 W EI EJP를 해도 이거는 또 공변도 함수 성질로부터 너무 장형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덧셈에 의해서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CIJ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냥 상수라기보다는 지금 V에 의존하는 실수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1차 형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차 형식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1차 형식이란 어떤 적 벡터 V를 하나 입력받아서 적 벡터를 입력받아서 실수를 출력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함수를 출력하죠. 죄송합니다. 벡터장을 입력해서 함수를 출력하는데요. 1차 형식이 하는 기능이요. 거기서 이제 점을 하나 고정하게 되면은 P를 고정하는 순간 그러면은 적 벡터를 입력받아서 실수를 출력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를 고정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 CIJ라는 것을 다시 오메가 IJ라는 어떤 1차 형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오메가 IJ V라는 것을 제가 델 V EI 내적 EJP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오메가 IJ는 1차 형식이 된다. 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i하고 j는 1부터 3까지니까 오메가 ij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총 이제 9개가 있을 거예요. 9개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재미있게도 사실 3개만 알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정리는 강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오메가 ij는 그 ij의 순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오메가 ij는 오메가 ji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요거는 이제 V 방향으로 우리가 EI와 EJ라는 이 벡터장을 내적을 한 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벡터장을 내적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될 텐데요.
함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그 v 방향의 방향 도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강의록 위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강의록에 13번째 정리, 여기 4번, 요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벡터장을 내적을 한 것에 그 방향 도함수는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게 v, I 내적 ej, p 더하기 I, p의 내적 del v, j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 i와 이 j를 내적한 것은 이것이 상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i와 이 j는 틀장이기 때문에 각각은 물론 이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벡터장이지만 지금 틀장이니까 이 i랑 이 j를 내적을 하면은 이거는 1이거나 0이거나 i랑 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점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함수라는 것입니다. 이 i, j 이게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미분을 하면은 항상 0이 나오겠죠. 방향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0인데 우리 이 공식에 의해서 내적의 그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오메가 ij v 더하기 오메가 ji v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면은 그럼 오메가 ij는 마이너스 오메가 ji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부호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메가 i는 이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9개 중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3개만 이제 우리가 알아도 충분하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죠. 오메가 13, E3, P가 되고, 여기 V2는 마이너스 오메가 21, 오메가 21인데, 오메가 21은 마이너스 오메가 12,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메가 2, 3, E3, P.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 V, E3는 마이너스 오메가 13, E1, P. 죄송합니다. 위에 E1이에요. 빼기 오메가 2, 3의 E2P. 오메가 3,1은 마이너스 오메가 1, 3고 오메가 3, 2는 마이너스 오메가 2, 3니까 그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메가 ij들인데 이 오메가 ij들을 우리가
주어진 틀장 E1, E2, E3의 연결 형식, 커넥션 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렬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편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반대칭 행렬 같은 것이죠. 각 성분이 이제 물론 각 성분이 뭐 그냥 숫자인 건 아니고 각 성분이 이제 1차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렬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E1, E2, E3가 틀장이고요. 틀장이고 U1, U2, U3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자연 틀장이라고 할 때요. 그러면은 E1, E2, E3를 각각 U1, U2, E3의 이렇게 적당한 함수의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숫자를 A11, A12, A13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중간고사 전에 공부한 그 언어를 이제 여기 이제 사용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점 P를 고정했을 때 이 벡터 공간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여기 이제 기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U1, U2, U3고 하나는 E1, E2, E3 그 각 점 P에서 한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치 U는 이제 표준 기저처럼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떤 새로운 기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B에 관한 좌표를 그 표준 기저, 여기는 표준 기저를 제가 U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U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각각에 나타나는 이 성분을 이렇게 열로 쓴 것, 이것이 B좌표를 U좌표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IPU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각각에 나타나는 그 숫자를 열 벡터로 쓴 것, 써서 만든 행렬이 IBU고, 그 다음에 IUB는 사실은 IUB는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IBU의 역행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것은 지금 U도 다시요. U도 지금 정규 직교 기저고 B도 지금 정규 직교 기저죠. 둘 다 지금 틀장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정규 직교 기저를 정규 직교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IBU는 U가 직교 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IBU의 인버스, 이게
I, U, B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I, B, U의 전치 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임의의 기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둘 다 정규직교 기저를 정규직교 기저로 보나는 그 좌표계를 변환하는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BU가 다시요. 죄송합니다. IUB가 IBU의 전치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UB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그 미분기하 교재에서 를 읽어보면은 그 틀의 자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걸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책에서 이제 A라고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틀 E1, E2, E3의 자세 행렬이라고 이제 우리 미분기학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 행렬을 이제 여기 이제 열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원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선형대수에서 배운 거랑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결합을 시켜야 이제 그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 원리가 이렇게 된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말하는 자세 행렬은 여기서 나오는 E1, E2, E3를 U1, E2, U3의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를 그 행벡터로 이제 쓴 것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숨은 원리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다. 네. 이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연결 형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네, 다음번 영상에서 쌍대 1차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